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나나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후에 내 가슴골이 잘 모일까, 모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기 위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가슴 크기 외에 많은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가슴골이 잘 모일지, 또는 내 가슴 유두의 위치가 어디일지, 내가 갖고 있는 비대칭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가슴골입니다. 예전에는 뭐 크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는 비키니도 입어야 되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예쁜 속옷도 입어야 되는데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가슴처럼 보이려면 모았을 때 충분히 잘 모이는 그런 가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슴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슴골이 잘 모이는 경우와 잘 모이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슴골이 잘 모일지 모이지 않을지 예측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실제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요, 현재 내 가슴골, 흉골이라고 하죠. 이게 딱딱한 뼈가 있는데 그 정중앙에서 한 1cm 또는 1.5cm 정도 외측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뼈를 한번 만져보시고요. 이 뼈가 만져진다, 가슴골이 잘 안 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부위에 피부를 한번 꼬집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꼬집힌 피부의 두께의 그 두께감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꼬집은 조직의 두께가 내 손등의 피부를 꼬집는 것처럼 1cm가 안 된다. 그러면 가슴골이 잘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여기를 꼬집었는데 조직의 두께가 한 2cm 정도가 꼬집혀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슴골이 모이지 않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형물을 내 몸 안에 넣으면 보형물과 보형물 간의 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가슴골의 거리를 만드는데, 이 보형물과 보형물의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꼬집히는 그 조직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다면 보형물이 멀리 있어도 가슴골이 잘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꼬집어 봤을 때 조직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서 내가 수술하고 나서 가슴골이 잘 모일 수 있는지 모이지 않을지, 그러니까 조금 첫 번째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흉곽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새가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가슴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갈비뼈가 약간 드러나는 게 우리가 새가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새가슴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단면을 보았을 때 이 흉통의 모양이 과도하게 앞쪽으로 좀 둥글게 나왔다, 이게 새가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형물이 내 몸에 들어간다라고 치면 단면으로 봤을 때 보형물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놓이는 경우가 있고요, 새가슴이 심해서 보형물이 이렇게 놓이지 않고 이렇게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놓이는 경우에는 만들어진 가슴골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새가슴이 있어서 가슴의 흉곽이 원통형이라면 이게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놓이니까 약간 미끄러지는 형상으로 해가지고 가슴골이 점점 벌어지려고 하는 영향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내 흉곽이 새가슴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약간 불리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살의 두께, 두 번째는 내 뼈의 구조적인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가슴골이 모이기 쉬운 가슴인지, 가슴골이 모이기 어려운 가슴인지를 좀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수술해드리는 한 절반에서는 가슴골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한국 여성분들 대부분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고 좀 마른 체형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좀 유선 조직에 볼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꼬집었을 때 조직의 두께가 굉장히 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골이 잘 안 모이는 경우가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슴골을 잘 모아줄 수 있게 보형물 선택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요. 또한 가슴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새가슴인 경우 또는 조직이 얇은 경우에는 가슴방을 좀 내측으로 좀 신경 써서 넣어준다면 우리가 가슴골을 모으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불리한 신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슴골을 잘 만드는 가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슴골이 잘 모이지 않는
피부 또는 연부 조직이 과도하게 얇다면 지방 이식을 동반해가지고 가슴골에만 넣어줘서 이 부위의 지방을 좀 채워주면은 우리가 보형물과 보형물 간의 간격이 넓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쁜 가슴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벌써 1년 또는 2년 정도의 경과가 지났는데 가슴골이 생각한 대로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재수술로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먼저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의 상태 그리고 예전에 사용한 보형물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보형물 또는 예전에 했던 수술 방법에 있어서 좀 불완전함이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재수술로 예뻐지고 가슴골이 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적절하게 보형물을 썼고 또한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데 가슴골이 잘 안 보인다 라고 하면 가슴골 지방 이식이라든지 가슴골에 필러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수술로서 예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했다, 그리고 수술을 한 초기에 가슴방을 내측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가슴골을 모아주는 속옷을 착용하면 이 부분은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술한 지 오래된 이후에 내가 가슴골을 밀어주는 브라를 착용한다고 해서 가슴골 쪽으로 뭐 지방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형물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골을 모아주는 속옷은 수술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은 속옷을 착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골 예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내가 가슴골이 잘 안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수술법과 지방이식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예쁜 가슴골을 모든 분들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정확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